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랑스의 명문 클럽 파리 생제르맹이 핵심 선수 에이스인 킬리안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그리고 신성 이강인 선수의 가짜뉴스 사태와 최근 경기 외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로 2023-2024 시즌 운영에 최대 고비를 맞은 모습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최근 프랑스 리그1 경기에서 각각 하프타임 교체,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투입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바 있는데요. 레알 소시에다드와 매우 중요한 2023-2024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는 선발 출전 기회를 얻어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강인 선수를 둘러싼 사태의 진실, 그리고 음바페의 이적과 관련한 파리 생제르맹 내부의 뒷이야기를 다룬 프랑스 유력 매체 레키프의 독점 취재 내용까지 파리와 이강인 선수의 최신 상황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일정이 이번 주중에 진행됩니다. 8강 진출 팀이 가려지는 매우 중요한 경기들인데요. 16강전은 2주에 걸쳐 나뉘어 펼쳐지죠. 먼저 한국 시간으로 3월 6일 수요일 새벽 5시에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 라치오와 홈 경기를 치르고, 같은 시간에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은 레알 소시에다드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라치오와 1차전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2차전 경기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2골차 승리를 거둬야 8강에 오를 수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1차전 홈 경기에 2대0 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는 비기기만 해도 8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루 뒤인 3월 7일 목요일 새벽 5시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독일의 라이프치히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1차전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역시 유리한 상황이고요. 디펜딩 챔피언인 맨체스터 시티가 3월 7일 목요일 새벽 5시 덴마크 클럽 코펜하겐과 역시 2차전 홈 경기 치르는데 1차전 원정 경기를 3대1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역시나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 이 두 팀은 8강 진출을 사실상 예약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 중에는 3월 13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아스널이 포르투와 홈 경기로 2차전 치르는데요. 1차전 원정 경기를 0대1로 졌기 때문에 뒤집기 승리, 2골차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바르셀로나와 나폴리는 지난 1차전에서 1대1로 비겼고 3월 13일 수요일 새벽 5시에 바르셀로나의 안방에서 2차전을 치릅니다. 3월 14일 목요일 새벽 5시에는 도르트문트와 PSV 에인트호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인터밀란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강인 선수의 최신 상황을 살펴보시면 최근 두 경기에 거의 많은 출전 시간을 갖지 못했죠. 스타드 렌과의 경기는 선발 출전했지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교체 아웃됐고, AS 모나코와의 매우 중대한 일전 지난 토요일 새벽에 열렸던 경기에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것도 모자라 후반전에도 막판 5분 전에 투입이 되면서 86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이건 약간 팀에서 이제 시간 끌기용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 아시안컵 이후에 고열과 바이러스 감염에 시달리는 문제들도 있었고, 또 이강인 선수가 런던을 찾아가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시간을 보냈던 바가 있죠. 이런 과정 속에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렌과의 경기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나코와의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대비해서 많은 주전 선수를 휴식 차원에서 쉬게 했던 선수 운영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 이강인 선수가 막판에 들어간 것은 오히려 경기 감각을 좀 느끼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게 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결과 0대0 무승부였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이미 리그1 우승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과 같은 격차를 2위 팀과 벌려놨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모나코의 경기 선발 명단을 보시면 음바페, 하무스, 아센시오가 3톱으로 나서면서 주력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덴벨레도 벤치에 있었고 바르콜라도 벤치에 있었어요. 물론 바르콜라 같은 경우에는 아센시오가 전반 39분에 부상을 당하면서 빠르게 투입되기도 했고, 또 후반전 59분 이른 시간에는 하무스가 나오고 덴벨레가 투입되는 상황이 있기도 했고요.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하프타임에 교체되면서 무한이가 투입되는 상황들이 있었죠. 결국에는 많은 선수를 고루 쓰면서 또 새로운 전술, 다음 시즌을 위한 구상, 무엇보다 최근에 음바페 선수를 계속해서 빠르게 에니케 감독이 교체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리그1 경기를 다음 시즌을 위한 조금 프리시즌 같이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드필드 구성 같은 경우도 비티냐, 우가르테, 솔레르로 구성했는데, 이 구성은 비티냐를 제외하면 사실 솔레르와 우가르테는 에니케 감독의 플랜 A에서 밀려난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풀백 자원을 제외하면 두 센터백은 주전 자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챔피언스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모나코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엔리케 감독에게서 전력의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은바페 선수의 출전 시간도 줄이는 부분들은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고 이 두 선수의 공격 전개와 두 선수의 부분 전술을 통해서 파리가 그동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은바페가 이제 빠지는 과정 속에 이강인 선수도 함께 출전 시간이 동시에 공교롭게도 겹쳐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은바페가 빠지면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장이 있겠지만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과 더불어서 오히려 이제 다른 공격 조합들을 다양하게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 이강인 선수의 시간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있게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 이제 리그1 같은 경우가 20개 팀으로 운영되다가 18개 팀으로 일부 리그의 규모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4라운드까지만 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현재 24라운드까지 진행된 가운데 남은 경기가 10경기밖에 안 되는데, 선두 파리 생제르맹의 승점이 55점이고 2위 브레스트가 46점으로 이제 9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거의 확실시되는 우승을 쐐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다 보니까 리그왕에서 어지간하면 이제 많은 선수들을 테스트하는 일정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은바페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게다가 모나코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하프타임에 교체된 이후 벤치로 가는 게 아니라 관중석으로 가서 자신의 대리인인 어머니, 모친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꽤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프랑스의 레키푸지가 은바페와 엔리케 감독 사이에 면담도 있었고, 내부에서 은바페를 둘러싼 각종 논란, 특히 은바페 선수가 최근 파리 구단의 이제 행태에 대해서 꽤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주요 내용 소개해드리면요. 은바페가 하프타임에 교체되고 후반전을 관중석에서 보냈던 지난 금요일 모나코와의 경기에서 기이한 저녁이 있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앞두고 팀 내 분위기가 뜨거워졌는데 2월 중순에 은바페의 이탈이 발표된 이후 파리 팀 내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 이런 과정 속에 엔리케 감독의 은바페 관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금요일 모나코에서 이 엔리케 감독이 하프타임에 은바페를 교체한 것이 상황의 긴장감을 높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이코 드라마라는 제목이 달릴 정도의 기사인데요. 파리 생제르맹 내에 한 영향력 있는 고위 인사가 불안정한 고요함이 팀 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많은 이적 전문 매체들이 보도한 게 사실이었어요. 은바페가 이미 레알 마드리드와 구두 합의를 맺었고 이 발표 결정은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이후에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구두 합의가 밀도 있게 가지는 않았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를 은바페가 싫어했기 때문에 은바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기 전에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보고 최대한 도전해보고 가고 싶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파리 팀 내에도 영향을 최대한 안 미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레알 소시다드와의 경기에서 2월 14일 1차전 2대0 승리로 사실상 8강을 예약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은바페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구두 합의를 넘어서 최종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미 은바페 선수가 올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스만 룰에 의거해 사전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은바페는 레알 선수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왔고, 이러한 과정 속에 은바페 선수의 이적이 사실상 확정되자 엔리케 감독은 그 시점부터 은바페의 출전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렌과의 경기나 모나코와의 경기는 모두 팀이 리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엔리케 감독이 은바페를 뺐고, 그것은 팀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은바페를 빼고도 나는 은바페 없는 삶을 준비하겠다, 즉 은바페의 팀 내 영향력을 지금부터 줄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은바페 본인도 조금은 불쾌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관계가 경색됐다라고 했는데요. 은바페의 입장에서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와의 구두 합의 내지 사전 계약이 유출된 것은 파리가 흘린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와 본인은 분명히 성공적으로 앞으로 많은 일들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을 것이다. 오히려 이 얘기를 흘리면서 자신에 대한 여론과 자신의 입지와 여러가지 자신의 이미지를 좀 악화시킨 것은 파리 구단일 것이다라고 보면서 불쾌했다는 것이죠. 은바페는 나중에 시즌을 마치고 적합한 시기에 본인이 공식 발표를 하고 싶어 했고 이 상황을 알리고 싶었는데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 문제 아니냐, 최소한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된 이후에 밝혀야지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보였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리그1 경기에서 은바페의 출전 시간을 줄이고 있는 엔리케 감독이지만 레키프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는 당장 은바페라는 선수의 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그1은 말씀드린 대로 우승이 유력시되고 기존의 은바페 외의 선수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기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것이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거의 중요한 경기들 최대한 리드 상황이 아니라면 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바페 선수가 하프타임에 교체된 것을 본인이 이제
이제 존중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에니케 감독 역시 그렇게 교체했다라고 관중석에 간 것을 존중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둘의 사이가 이제 갈라졌을 것이다, 균열이 생겼을 것이다, 이런 또 우려들도 나왔잖아요. 이에 대해서 에니케 감독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 오해다, 당연히 나는 너가 떠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인 것인데요. 음바페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에니케 감독에게 개인 면담을 신청했다라고 하고요.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모나코와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훈련을 하고 나서 에니케 감독과 음바페 선수가 개인 면담을 했는데 이 면담 결과가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얘기를 나눴고, 그 얘기는 즉 챔피언스 리그에 음바페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컨디션 관리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음바페 선수가 올 여름에 유로 2024 대회뿐 아니라 파리 올림픽 출전까지 약속과 보장을 받고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에니케 감독 입장에서는 여름도 빡센데 리그 한 경기는 좀 쉬면서 체력을 보충해라, 뭐 이런 배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이제 경기를 마쳤을 때에 음바페가 그래도 그라운드로 내려와서 이강인 선수와도 인사를 나누고 에니케 감독도 봤던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에니케 감독이 경기 막판에 투입했던 이강인 선수에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을 때는 경기 막판 투입은 역시 이강인 선수를 배려한 감각 관리 차원, 컨디션 관리 차원의 운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유럽 매체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과 실제로 이제 열감기가 좀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훈련도 못하고 경기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그렇기 때문에 레알 소시에다드와 파리 생제르맹의 16강 2차전 예상 선발 명단에 이강인 선수를 뺐는데요. 바르콜라, 음바페, 덴벨레의 3톱, 비티냐, 우가르테, 에메리의 3미드를 예상했는데 우가르테가 나오기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비티냐와 에메리와 함께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포백라인의 멘데스, 에르난데스, 마르키뉴스, 하키미, 돈나루마 골키퍼까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본 공격수 쿠보가 에이스로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출전해서 이강인, 쿠보의 그라운드 맞대결이 이번에는 성사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가 확실하게 홈 경기이지만 열세일 것이다라고 전망되는 게, 레알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라리가의 순위도 7위까지 떨어졌고 최근 6번의 공식 경기 중에 승리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승리도 마요르카가 무려 2명의 선수가 퇴장당한 가운데 거뒀던 2대1의 신승이었어요. 최근 3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이 3연패 물론 코파델레이에서의 승부차기 패배가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마요르카에게 탈락해서 이제 코파델레이에서 떨어진 부분들도 레알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이고, 당장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세비야와의 원정 경기도 2대3으로 패배하면서 특히 수비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전도 3실점이고 세비야전도 3실점이거든요. 파리와의 원정 경기도 멀티 실점을 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파리 생제르맹 역시 최근 렌전, 모나코전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이 줄었던 이 두 경기에서 비겼고, 또 음바페 선수가 없는 가운데 비겼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는 큰 비중을 두기보다는 로테이션과 차기 시즌 점검을 위한 경기, 전술적인 체크와 큰 이제 선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를 두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레알 소시에다드와 16강 2차전만큼은 근래 들어 최강의 전력으로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팀의 부상자 현황을 보면 레알 소시에다드가 이제 무니오스와 페르난데스, 오드리오솔라 선수들이 여전히 부상 중이고 엘루스톤도의 몸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즉 최정의 멤버로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다닐루와 이제 스큐리니아르 수비 라인의 부상자가 생겼고 아센시오까지 추가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마르키뉴스 선수가 이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누누 멘데스도 복귀해서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메잘라, 오른쪽 메잘라로 자이르, 에메리, 그리고 뒤에 미드필드로 파비안 루이스나 비티냐가 나서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뛰면서 음바페의 동선을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고, 바르콜라가 속도감은 좋지만 경기 운영 능력은 좀 아쉽잖아요. 덴벨레도 온더볼 플레이는 좋지만 이 선에서 좋은 패스를 뿌려줄 경기를 운영할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한데, 그러한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가 현재 파리 내에선 이강인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거나 최소한 45분 이상을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스코드닷컴 역시 이런 객관적인 전력과 레알 소시에다드가 최근 9경기 중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할 정도로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원정팀이지만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 AI 기업이죠.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의 맥락을 분석하는 파일러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부터 27일 사이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가짜뉴스가 이제 유튜브 상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무려 361건 195개의 채널에서 거짓 정보를 소개했다라고 알렸습니다. 게다가 이 정보의 조회수가 총 7천만 회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영상들을 접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 그 영상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진실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아시안컵 4강을 앞둔 손흥민 선수의 이제 탁구에 대한 그런 제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마찰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후배이고 어린 선수로서 팀의 주장이 팀의 교율과
선수가 다음날 경기를 위해 자중하자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발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이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주먹질을 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탈구,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것도 역시 두 선수가 엉켜서 다른 선수들이 말리는 과정 속에 손가락이 걸리면서 불의의 부상을 입게 된 것이지 이강인 선수가 손가락을 꺾었다거나 이강인 선수가 손가락을 부러뜨렸다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강인 선수가 잘했다고 옹호하기 위해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들이 퍼지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 소개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때렸고 손가락을 꺾었다라는 사실은 가짜 뉴스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명확한 팩트를 복수에 유력한 관계자를 통해 체크를 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와의 계약을 파리가 해지할 것이다라거나 파리 생제르맹이 서울에 열기로 했던 스토어를 중지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절대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고요. 이강인 선수가 거액의 광고 위약금을 물게 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 광고를 연장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위약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은 현재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런던까지 찾아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했고 모든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화해도 했고 용서를 이제 구했고 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용서를 했다면 용서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손흥민 선수의 입장 발표가 없었던 것은 분명히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직접 함께 인증샷도 찍고 올린 것은 대표팀의 리더로서 또 앞으로 대표팀에서 함께 해야 될 이강인 선수를 보듬어 준 것이니까요. 이강인 선수가 물론 어린 나이에 그 정말 중요한 대회에서 잘못을 한 건 맞지만 그 잘못이 정말 매장돼야 할 정도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대표팀을 이제 영구 제명해야 될 정도 그 정도의 잘못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자 하고요. 이강인 선수가 더 반성하고 더 겸손하게 또 대표팀에 와서도 더 헌신하고 앞으로 개선된 모습, 또 나아진 모습, 반성한 모습을 보인다면 또 이강인 선수를 또 우리도 한국 축구의 또 자산으로서 또 한국 축구가 앞으로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또 이런 아픔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는 계기,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일정 3월 6일 수요일 새벽 5시 레알 소시다드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고요. 이어서 3월 10일 일요일 저녁 9시에는 스타드 드 랭스와 프랑스 리그앙 홈 경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3월 14일 목요일 새벽 5시 10분에는 니스와의 쿠프 드 프랑스 8강전도 이어집니다. 빡빡한 일정들인데요. 이러한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지난 모나코와의 경기는 역시 로테이션도 있었겠죠. 이강인 선수와 챔피언스리그 경기 그리고 리그앙 경기 쿠프 드 프랑스까지 트래블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시즌 중요한 순간 이강인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 또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이어가게 될지 3월에 있을 월드컵 예선전에는 또 소집이 될지까지도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